사이다 무비튼. 어느 날 시모에게서 22일이라고 했죠? 기다릴게요. 이런 문자를 받았다. 응? 뭐지? 원래 만나기로 한 날은 23일인데? 23일이 아니라요? 라고 답장을 보낼까 했는데 하루 일찍 만나는 걸로 예정이 변경됐나 보다 하고 그냥 넘겼다. 숯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내키지 않는 시가 방문을 하루빨리 끝내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 22일 오후 식재료를 사서 아들과 함께 시가에 방문했다. 아, 예전에 시가에 방문했을 때 초인종을 눌렀다가 시모에게 된통 혼난 적이 있었다. 이제 가족인데 초인종이 웬 말이니? 우리가 남이야? 서운하구나. 넌 언제쯤 나한테 마음을 열어줄 거니? 이런 식으로 시모가 불만을 토로하길래 그 다음부터는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만 하고 내 맘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곤 했다. 오늘도 시가 현관 앞에 서서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 저 왔어요. 시원스레 문을 벌컥 열었다. 그런데 문을 열자 현관에 시모와 초로의 남성이 서 있었다. 둘은 서로 끌어안는 것도 모자라 키스까지 하고 있었다. 세아가! 내 얼굴을 본 두 사람은 당황하며 몸을 떼어냈지만 남성의 바지는 지퍼가 열려 있었고 시모의 스웨터는 말려 올라가 있었다. 만약 한 발 늦게 도착했더라면 모든 게 끝장이었을 거라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다.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진 나는 문을 쾅 닫아버렸다. 그리고 밖에 식재료가 든 봉투를 놓아두고 아들을 안은 채 집으로 달려갔다. 집으로 돌아왔더니 핸드폰이 계속 울리고 있었다. 문자도 와 있었지만 못 본 채 했다. 그랬더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른 시모가 집으로 찾아와서 세아가 문 열어. 내 말 좀 들어봐.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다. 시모를 만날 자신이 없었던 나는 가장 안쪽에 있는 방에서 아들을 끌어안은 채로 시모가 이만 포기하고 돌아가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날 밤 생선이 들어있는 마트산 봉투가 현관 옆에 놓여있던데 네가 사둔 거니? 시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네, 제가 두고 갔어요. 그래? 왜 거기 두고 갔어? 집에 아무도 없디? 모처럼 사주고 갔는데 생선이 상했더라. 아니요, 어머님이 집에 계셨는데. 근데 왜 그냥 갔니? 무슨 일 있었어? 다정한 시부의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그게요. 오늘 때고 그때 본 광경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날 밤 시가는 난장판이 됐다. 직장에 에너지를 쏟고 돌아온 남편은 시가에 불려갔다. 나도 오라고 했지만 오늘은 피곤해서 못 가겠다고 거절했다. 그만큼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엄만 네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길길이 날뛰셔서 얘기가 안 통해. 네가 와서 직접 얘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 남편에게 문자를 받고 결국 시가에 갔다. 아들은 근처에 사는 여동생에게 맡겼다. 그리고 시가에 거의 도착할 즈음 집안에서 큰 호통 소리가 들려왔다. 이웃들이 창문으로 시가를 기웃거릴 정도로 소란스러웠다. 현관 앞까지 당도했는데 막상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때 창문 너머로 내 모습을 확인한 남편이 서둘러 마중 나왔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남편은 구경꾼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듯이 집 안으로 데려갔다. 갑작스럽겠지만 네가 보고 들은 거 전부 솔직히 털어놔주련. 시부가 말문을 열자마자 내가 몇 번을 말해.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거라니까?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거짓말을 해? 어쩜 사람이 그러니? 시모가 소리쳤다. 넌 조용히 해. 며느리한테 물었지 너한테 안 물었어. 그런 엉터리를 진짜로 믿어? 적당히 좀 해. 얘기 좀 듣자. 이런 식의 대화가 반복됐다. 변변찮은 애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로 못돼 처먹었었다니.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이혼해라. 시모의 그 한마디에 폭발한 나는 가방에서 천천히 집 전화기를 꺼내 콘센트를 꽂았다. 시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내 행동을 멍하니 보고 있었고 나는 부재중 전화를 재생했다. 세아가 오해야. 이 남자랑은 아무 사이 아니야. 삐. 안 자는 거 다 알아. 얼른 전화 받아. 오해라고 했잖니. 그러니까 삐. 언제까지 무시할래? 너 나랑 상의 없이 우리 아들이랑 남편한테 말했다간 가만 안 둬. 삐. 부재중 전화 내용이 재생되자 시모는 전화기를 벽에 집어던지며 날뛰기 시작했다.
그만해! 시부는 시모를 말린 뒤 반강제로 의자에 앉혔다. 시부와 남편은 그 남잔 누구야? 시모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누군들 뭔 상관이야? 시모는 좀처럼 상대 남자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지만 밤이 깊어 지칠 대로 지친 시모는 땡땡땡씨야 울부짖으면서 백기를 들었다. 생각도 못한 이름이 튀어나와 다들 깜짝 놀랐다. 그 사람은 시부의 소꿉친구로 그 사람의 아내도 시모와 친하고 남편도 그 집 자녀와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 온 가족이 서로 친하고 시가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살기 때문에 나도 몇 번 그 집 아들 부부와 만나서 놀기도 했다. 하지만 그 사람과 아내분을 직접 만나뵌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얼굴을 마주했을 때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 시부는 충격이 컸는지 쓰러지시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안색이 새파랬다. 장장 이틀을 아내와 싸우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인 탓인지 더는 분통을 터뜨릴 기운조차 없어 보였다. 시부는 우리 부부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시간이 늦었구나. 너희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렴.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왠지 모르게 씁쓸했다. 괜한 일에 말려들게 해서 미안하다. 남편의 그 말을 끝으로 우린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참고로 시모는 올해 68세, 140cm의 아담한 체형이시고 시부는 시모보다 7살 연하인 61세다. 사실 시부는 유급 휴가를 모조리 쓰고 정년퇴직할 예정이었다. 시부를 생각하면 참 안쓰럽다. 시부모가 사는 그 집은 노인학교 교사를 하고 있던 시부에게 시모가 퇴직금 두둑하게 받을 거 아냐? 그 돈으로 집 새로 짓자. 월세살이 질릴 때도 됐잖아. 거의 독단으로 결정하고 퇴직 전에 구매하라고 한 집이었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그때 일시불로 지불할 예정이었다고. 일부러 그 사람이 사는 집 근처에 집을 지은 것도 시모의 독단이었다. 참고로 그 사람은 시부가 집을 사기 조금 전 아들 부부와 같이 살 목적으로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왔다. 시모가 말하길 당신도 퇴직하면 어차피 시간 널널할 거냐. 같이 놀면 좋지. 나도 그 집 사모님이랑 같이 놀면 되니까 일석이조네. 그랬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불륜이 목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 후 당연히 둘은 이혼했다. 우리는 시부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고 전 시모는 내쫓겼다. 그쪽 부부는 이혼은 하지 않았다는데 아내 쪽에서 이혼하지 말자고 한 모양이다. 위자료를 낸 후 정이 털린 아들 부부가 집을 나가 먼 곳으로 이사했다고 한다. 남편과 이혼하면 상간남과 합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시모의 예상이 빗나간 셈이다. 재산 분할도 못 받고 내쫓겼기 때문에 쭉 전업주부로서 살아온 시모는 용서해줘 제발. 나 이러다 객사하겠어. 그런 소리를 하며 몇 번인가 집에 불쑥 찾아왔지만 시부가 경찰을 불러서 다시 내보냈다. 시모와는 그 뒤로 연락하지 않는다. 소문으로는 협소 아파트에서 몹시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